근데 정말 이 독해력이 안 되는 사람을 과연 구제할 수 있을지가 오늘 인터뷰의 핵심. 이제 보통 우리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언어적인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가 10세라고 하는 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10살 이전에 언어적인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 결정적 시기에 이 언어적인 훈련이나 언어적인 그런 체험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평생 데미지로 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10세까지의 언어적인 능력이 예를 들어서 둘 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인 성향은 잘 타고났어도 후천적으로 10세까지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하나의 퍼스트 스테이지로 있는 것 같고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 정도에서 중3 정도 수준까지 책을, 왜냐면 이제 책이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거의 고등이나 대학교 교양 수준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급 어휘, 고급 텍스트 단계 있잖아요. 그 체험을 못한 애와 한 애 사이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후천적인 어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언어 습득 단계, 그게 LAD 레드. 저도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그거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때 왜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외국어를 습득해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것도 있죠. 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국어를 발달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구분점인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극과 반응.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하나의 기계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학물간 얘기긴 해요. 근데 상자 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스키너의 심리상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많이 한계가 있는 이론으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자극을 받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뭔가 뉴런의 배선 구도가 이 뉴런의 연결망 구조가 자꾸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조화되는 거. 이것들을 자꾸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학생과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서 소홀히 했던 학생은 차이가 있고 이제 물론 그런 학생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언어적인 발달하는 애들은요 너무 좋아요. 막 남하고도 말을 막 하고 싶어하고 자기 말 잘하는 거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막 남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막 껴들고 이런 애들은 그러다 보면 뭐 드라마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막 분석하고 따지고 그 논리 구조, 내러티브 구조 막 그거 따지고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이런 독서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국어 1등급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선천후천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걸 좋아서 자꾸 자가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특히 남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뭐 만들기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막 운동하고 뛰어놀기는 좋아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 텍스트라든지 뭐 초등학교 수준의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걸 보더라도 그림이나 이런 걸 보지 그 어떤 언어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 섬세한 구조는 안 들어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구조화할 체험의 기본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게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런 애들 중에서 나중에 국어에서 발목을 잡는 애들이 많아졌고 특히 이제 국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셔가지고 뭐 저희 같은 독서학원이나 이런 거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양이 아직 부족하다. 나는 좀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책 읽고 하는 거는 최소한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씹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가지고 노는 훈련을 좀 더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학원 이제 뺑뺑이 돌면서 이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 수학이나 이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이제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네. 언어적인 이런 네. 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어떤 절대 시간. 근데 그게 이제 텍스트로도 되지만 컨텐츠로도 돼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 영화를 봐도 좋고 만화책을 봐도 좋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좋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네. 가지고 노는 거죠. 네. 이 체험이 여자애들이 많아요.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뭔가 이 학습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중요한 게 독후 활동이라는 얘기로 이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도 되고 이제 독서 과정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독서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독서보다 더 넓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정보 처리 과정. 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그게 리튼 랭귀지, 쓰여져 있는 문어체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그게 애니메이션에 있는 영상적 언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포메이션과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극을 자기가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네.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 인풋된 거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될 경우에는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학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과의 그런 체험을 같이 하면 좋아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라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그게 이제 문화자본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좀 지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학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험을 아이들한테 많이 네. 줘요. 그 학생이 뭐 유전적인 형질을 잘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문화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TV 뭘 보더라도 그걸 엄마 아빠가 약간씩 분석을 해. 그럼 뭐 애들이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로직이 초보적인 로직이 형성돼요. 왜 쟤는 왜 이래? 이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설명해줘. 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분석하고 따지고 그걸 이제 게임을 가지고 언어적 게임을 가지고 개념의 게임을 가지고 노는 그런 체험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갔을 때는 전체의 학습의 시간에서 언어를 갖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네. 확보해 주는데 사실은 영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언어잖아요. 영어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를 가지고 할 때도 보면은 뭐 가지고 노는 절대 시간이 많은데 영어의 그 뭐라 그러죠? 그냥 그 보캐블러리 단어 네. 그걸 암기시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애들 선행 학습시켜서 빨리빨리 하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언어를 갖고 노는 시간, 언어를 갖고 자기가 논리적인 프로세싱을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은 또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네. 그런 기초 뭐 보캐블러리라든지 학습적인 그런 시간과 제가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인풋을 아웃풋으로 내보는 훈련, 그 훈련을 적절하게 시간을 포트폴리오하게 해주고 네. 애들 중에는 그게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네. 애들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애가 조금 그런 게 부족해 보여. 네, 네. 그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달리기 좀 못해. 그럼 어떻게 달리기 좀 더 시켜야 되잖아요. 네.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면 그 애가 달리기가 다른 애보다 더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예를 들어서 50~60%밖에 안 되면 70~80%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런 언어적인 것을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여서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좀 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애가 좀 잡지. 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네. 저절로 되겠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약간 읽는 텍스트의 레벨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경험을 이 체험을 2, 3학년 때 놓치면 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학부모님이 좀 인내심을 갖고 네. 어떻게든 끝까지 그래도 최소한 중3까지 보낸 학부모들이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3까지 그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이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학생들의 인생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는 책을 읽다가 중학교 때부터 쪼가리 글만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쪼가리 글 가지고 그거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연습 필요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는 않는데 애들이 그게 재미가 적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맥락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 쉬운 것들을 중학교 때 선행을 시켜요. 지문을 가지고. 네, 지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비슷한 유사한 지문들을 쪼가리 그 단락글 제시문들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데 그게 저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그냥 책을 한 권을 그냥 훅 읽는 거하고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고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나무를 보는 연습 당연히 필요한데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애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떠한 뭐 채식주의적인 논변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블라블라. 근데 이것만 쪼가리 글만 읽으면은 맥락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에 대한 책을 읽으면 학생들이 그 논변에 대한 그 분석적인 연습도 하면서도 이런 맥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는 몰라도 쪼가리 글 읽는 훈련은 하되 그게 국어나 언어 훈련의 전부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쉬운 책을 읽고 뭐 거기서 연습을 한 다음에 중학교 때 돼서 쪼가리 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그게 갖고 있는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텍스트 책을 읽는 게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풀 텍스트를 읽어보는 체험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어떻게든 힘들지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이제 우리 이 수능 이쪽으로 가서요.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경우에 바로 어떤 주사 맞고 국어 잘하게 되는 주사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학생을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